여러분, 혹시 최근 출퇴근길이나 동네 산책길에 항상 그 자리에 있던 대형 헬스장이나 화려한 조명의 필라테스 스튜디오 간판이 어느 날 갑자기 철거된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평생 회원권 파격 할인이라는 문자에 혹해서 1년치, 2년치 회비를 한 번에 긁었는데 불과 몇 달 뒤에 문이 굳게 닫혀버려 환불도 받지 못하고 낭패를 겪었다는 뉴스를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설마 내가 다니는 헬스장이, 설마 내 담당 트레이너가 하루아침에 야반도주를 하겠어?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 단 1초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거 모르면 정말 피 같은 내 돈을 허공에 날리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 우리 경제 밑바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끔찍한 연쇄 붕괴의 신호를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2026년 지금 자영업 시장, 그 중에서도 체육시설과 뷰티 서비스업은 말 그대로 대학살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경제학 에디션에서는 회원은 줄고 임대료만 끝없이 오르는 이 기형적인 구조 속에서 왜 유독 헬스장과 필라테스 업계가 가장 먼저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 한때 화려해 보였던 PT 트레이너들이 어떻게 벼랑 끝으로 몰락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아수라장 속에서 소비자인 우리가 어떻게 돈을 지켜야 하는지, 그 경제학적 진실과 아주 실질적인 해법을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직시해야 할 것은 숫자가 증명하는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초 현재까지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통계를 보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헬스장 및 체육시설과 관련된 피해 구제 신청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이제는 수만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경기로 인해 장사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수많은 소비자의 지갑을 털어가는 거대한 사회적 재난이자 구조적인 경제범죄로 비화된 명백한 팩트입니다. 오죽하면 정부가 나섰겠습니까? 헬스장 먹튀 사태가 도저히 통제 불능의 상태로 치닫자 정부는 2025년 5월부터 헬스장 폐업 14일 전 이용자 통지 의무화라는 관련 법안과 표준 약관을 부랴부랴 개정했습니다. 법으로 도망가기 2주 전에는 미리 회원들에게 알려주라고 강제해야 할 만큼 이 업계의 기습적인 줄폐업이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야반도주를 계획하는 마당에 어느 업주가 친절하게 14일 전에 안내문을 붙이겠습니까? 결국 이 구조적 붕괴는 2026년 현재 가장 뜨겁고도 뼈아픈 경제화두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참담한 현상이 벌어질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2026년 현재의 잔인한 거시 경제 환경과 소비 심리의 변화를 짚어봐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폭등한 물가를 잡기 위해 시작된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대다수 서민과 중산층의 지갑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쓸 수 있는 돈, 즉 가처분 소득이 급감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지갑을 닫는 곳이 어디일까요? 대출 이자는 숨만 쉬어도 빠져나가고 식비와 관리비, 교통비 같은 필수재 소비는 줄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잔혹한 불경기 속에서도 소비의 양극화와 우선순위 이동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막 태어난 지 1년도 채 안 된 반려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실버 푸들이나 피숑, 프리제를 키우는 가구의 소비 패턴을 보십시오. 나의 다이어트나 체형 교정을 위해 내 몸에 투자하는 1회 8만원짜리 PT 비용은 너무 비싸다며 덜덜 떨면서 삭감하지만 내 가족이나 다름없는 반려견이 먹는 유기농 프리미엄 사료나 슬개골 탈구 예방을 위한 영양제, 심지어 강아지 전용 수영장 비용에는 매달 수십만 원을 기꺼이 지불합니다. 심리적 만족감과 가족을 위한 소비는 절대 줄이지 않으면서 나를 위한 고비용 체육 서비스는 가장 먼저 사치성 지출로 분류되어 무참히 잘려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철저하게 소비의 후순위로 밀려나버린 체육 및 뷰티 서비스업의 씁쓸하고도 현실적인 현주소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헬스장과 필라테스 업계의 매출은 그야말로 반이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 업종이 가진 태생적인 재무 구조의 치명적인 취약성입니다. 여러분, 상권 좋은 곳에 100평에서 200평 남짓한 동네 대형 헬스장을 하나 차리는데 돈이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최고급 외산 웨이트 기구를 줄지어 들여놓고 호텔식 인테리어를 하고 화려한 조명의 샤워실과 탈의실까지 완비하려면 초기 자본금만 최소 수억 원에서 많게는 10억 원 이상이 깨집니다. 이 막대한 돈을 오롯이 내 주머니에 있는 현금으로 시작하는 사장님은 대한민국에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상가 보증금부터 인테리어 비용, 심지어 매월 나가는 억 단위의 기구, 리스 비용까지 엄청난 고금리 대출을 끌어다 씁니다. 장사가 잘 돼서 한 달에 수백, 수천만 원씩
신규 회원이 결제를 해주면 그 선수금 명목의 현금 흐름으로 이자도 내고 원금도 갚으면서 굴러가는 전형적인 현금 흐름 의존형 비즈니스 구조입니다. 과거 헬스장 붐이 일었을 때는 이 물레방아가 미친 듯이 잘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시 경제가 얼어붙으며 신규 회원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1년권, 2년권을 미리 끊어둔 기존 회원들은 매일 나와서 제공되는 수건을 쓰고 샤워실에서 온수를 펑펑 쓰고 러닝머신과 에어컨으로 엄청난 전기세를 발생시키는데 정작 가게 통장으로 들어오는 새로운 현금은 완벽하게 메말라 버린 겁니다. 숨만 쉬어도 나가는 수천만 원의 상가 임대료와 대출이자, 관리비, 직원 월급은 매달 꼬박꼬박 청구되는데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 그야말로 피가 마르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적자 상태가 아니라 기업의 혈관이 막혀버리는 흑자 부도의 전조 증상입니다. 장부상으로는 1년치 회원권을 끄는 회원들이 많아 보이지만 금고에는 당장 이번 달 월세를 낼 현금이 없는 모순적인 상황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그 악명 높은 끝장 레이스, 이른바 덤핑 경쟁이 시작됩니다. 사장님들은 어떻게든 당장의 부도와 파산을 막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선착순 50명, 1년 회원권 80% 파격 할인 PT 30회 등록 시 회원권 평생 무료, 심지어 가족 동반 무료라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마진이 남을 수 없는 초저가 이벤트를 남발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상 신규 회원의 돈을 당겨받아서 오늘 당장 막아야 할 임대료와 대출 이자를 돌려막는 행위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전형적인 폰지 사기, 즉 다단계 금융 사기의 구조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형태로 변질된 것입니다. 회원 입장에서는 당장 싼 맛에 결제를 하지만 헬스장 입장에서는 1년, 2년치 시설과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할 엄청난 악성 부채를 짊어지게 됩니다. 내일의 생존을 위해 미래의 수익을 현재로 가불해서 써버리는 폭탄 돌리기인 셈이죠. 그러다 한계점에 다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할인 이벤트로도 호구 회원이 모이지 않고 임대료가 몇 달씩 밀리는 그 임계점이 오면 사장님들은 결국 폐업, 고지 의무라는 법안마저 무시한 채 어느 날 밤 야반도주를 택합니다. 2026년 지금 뉴스 사회면을 장식하는 수많은 먹튀 사건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폭발합니다. 기구업체는 대금을 받지 못해 새벽에 기구를 모조리 압류해가고 월급을 달달 밀린 트레이너들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으며 수백 명의 회원들은 허공에 돈을 날리고 텅 빈 헬스장 바닥에 주저앉아 분통을 터뜨리는 대학살의 현장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대한민국 자영업 시장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헬스장, 줄도산의 명백한 경제학적 메커니즘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구조적 붕괴 속에서 가장 처참하게 피를 흘리며 몰락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PT 트레이너들입니다. 불과 3, 4년 전 바디 프로필 열풍과 몸짱 전성시대가 겹쳤을 때만 해도 트레이너라는 직업은 젊은 층 사이에서 화려하고 돈 잘 버는 직업의 대명사로 통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외제차, 핸들을 잡은 사진과 명품 시계, 고급 오마카세 인증샷이 넘쳐났죠. 월 1,000만원, 1,500만원을 우습게 번다는 무용담이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그들의 진짜 현실은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진입 장벽이 너무 낮아 헬스붐을 타고 너도 나도 단기 교육만 받고 뛰어들었던 2030 청년들이 이제 추가 공급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공급은 넘쳐나는데 수요는 증발해버리니 시장의 가격 파괴가 일어났습니다. 과거 일시간에 7만원에서 8만원 선을 굳건히 지키던 PT 단가는 최근 2만원대, 심지어 1만원대 후반까지 폭락하며 PT기는 제살 깎기식 치킨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으로 인해 하루에 10시간씩 헬스장을 지키고 쉴 틈 없이 회원들을 지도해도 한 달에 최저임금조차 손에 쥐지 못하는 트레이너들이 수두룩합니다. 트레이너들의 수익 구조는 대부분 기본급이 거의 없고 오로지 PT 수업을 많이 팔고 그 수업을 진행한 횟수만큼 인센티브를 가져가는 철저한 비율제 프리랜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이들의 벼랑 끝 법적 지위입니다. 2025년 언론을 통해 낱낱이 보도된 실제 사례들을 보면 그 참담함이 극에 달합니다. 헬스장 사장이 파산하거나 야반도주를 할 경우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국가로부터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받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어느 정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레이너들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3.3% 세금을 떼는 사업소득자, 즉 프리랜서 신분이라는 치명적인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3.3%를 뗀다는 것의 법적 의미를 아십니까? 당신은 우리 헬스장의 직원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독립된 사장님으로서
우리 헬스장과 계약을 맺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스장이 문을 닫아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망이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수개월치 월급을 떼어도 퇴직금을 요구할 수 없고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완벽한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진정을 넣어도 당신들은 근로자가 아니니 민사소송으로 직접 사장에게 돈을 받아내라는 절망적인 답변만 돌아올 뿐입니다. 수천만 원의 피땀 흘린 수업료를 고스란히 떼인 채 하루아침에 거리로 나앉은 청년 트레이너들의 몰락은 과장된 공포가 아니라 2026년 현재를 관통하는 명백한 경제적 사실입니다. 화려했던 인스타그램의 이면에는 줄어든 수입으로 외제차 할부금을 막지 못해 카푸어로 전락하고 결국 핏더미에 앉아 신용불량자로 내몰리는 청년들의 소리 없는 비명만이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니, 사장님들이 그렇게 죽는 소리를 내면 상가 임대인, 즉 건물주들은 왜 임대료를 조금이라도 낮춰주지 않는 걸까요? 헬스장이 망해서 나가면 그 넓은 100평짜리 상가가 텅 비게 되는데 차라리 월세를 반값으로 깎아주고 공시를 막아서 조금이라도 이자를 내는 게 상식적으로 낫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상가 부동산 시장의 논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피도 눈물도 없이 다릅니다. 상가의 매매 가치, 즉 건물의 몸값은 철저하게 그 상가에서 매달 나오는 자본환 원율, 쉽게 말해 월세 수익률에 의해 결정됩니다. 건물주가 헬스장 사장님이 불쌍하다고 월세를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낮춰서 계약서를 새로 쓰는 순간 그 상가 건물의 전체 자산 가치는 장부상으로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이 그 자리에서 폭락하게 됩니다. 건물주들 역시 그 상가를 살 때 자신의 돈 100%로 산 것이 아닙니다. 수십억 원의 막대한 은행 대출을 끼고 샀기 때문에 월세 수익률이 떨어져 건물의 담보 가치가 하락하면 은행은 즉각적으로 LTV, 즉 담보인정 비율을 다시 계산하여 엄청난 원금 상환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당장 수억 원의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것이죠. 결국 건물주도 은행의 노예일 뿐입니다. 은행의 대출 연장과 건물의 담보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건물주는 임대료를 깎아주는 대신 차라리 몇 달이고 1년이고 이자를 내면서 공실로 비워두는 것을 기꺼이 택하는 것입니다. 고금리라는 거대한 거시경제의 파도가 상가시장 전체를 덮치면서 건물주는 임대료를 내릴 수 없는 완고한 방어막을 치고 헬스장 관장님은 그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무리한 덤핑을 치다가 파산하고 트레이너는 3.3%의 함정에 빠져 월급을 떼이고 회원은 싸다는 유혹에 넘어갔다가 돈을 날리는 완벽하고도 끔찍한 파멸의 톱니다. 바퀴가 완성된 것입니다. 이 연쇄 붕괴는 단순히 체육시설이라는 한 업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거대한 상가가 비면 주변 상권의 유동인구가 죽어버립니다. 인테리어 업자는 잔금을 받지 못해 줄도산하고 청소용역업체는 일거리를 잃고 운동기구 제조업체는 악성 재고를 떠안으며 헬스장 회원들을 상대로 장사하던 샐러드 가게와 커피숍까지 셔터를 내리게 됩니다. 골목 상권 전체의 숨통을 조이는 무서운 경제적 뇌관이 터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수라장 속에서 우리 같은 평범한 소비자들은 어떻게 내 피 같은 돈을 지켜야 할까요? 매우 중요하고 유익한 정보이니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헬스장 먹튀로부터 내 돈을 합법적으로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패는 바로 할부왕 병건입니다. 할부왕 병건이란 할부로 결제한 서비스가 가맹점의 폐업 등으로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때 남은 할부금의 납부를 카드사에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의 법적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반드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합니다. 둘째, 결제 금액이 2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셋째, 할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만 맞추면 헬스장이 중간에 야반도주를 해도 남은 개월 수만큼의 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현금으로 결제하면 10% 추가 할인, 계좌이체 시 운동복, 무료 지급 같은 달콤한 미끼를 던집니다. 현금 할인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현금 결제나 체크카드, 일시불 결제는 돈이 사장의 통장으로 완전히 넘어간 순간 구제받을 길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수수료나 할부 이자가 한 달에 커피 한두 잔 값 정도 더 들더라도 보험에 가입한다는 생각으로 반드시 3개월 이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셔야만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하고 끔찍한 끝장 레이스에서 살아남으려는 자영업자들과 트레이너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과거의 환상에서 완전히 벗어나 뼈를 깎는 혁신을 해야 합니다. 시설만 크고 화려하게 차려놓고 전단지만 뿌리면 알아서 호구 회원이 찾아오던 시대는 영원히 끝났습니다. 첫째, 덩치를 극단적으로 줄이고 마이크로 타겟팅을 해야 합니다. 무리한 대출을 낀 200평 대형화보다는 고정비를 최소화하고 특정 타겟층에 맞춘 30평 규모의 소형 특화 스튜디오로 전환해야 합니다. 무조건 저렴한 가격으로 수백 명을 모으는 박리담회가 아니라 은퇴한 시니어들의 관절 재활, 특정 질환자의 체형 교정, 골프나 테니스 등 엘리트 스포츠인 특화 등 명확하고 독보적인 전문성을 갖춰야 합니다. 돈을 2배, 3배 더 지불하더라도 내 건강을 위해 반드시 찾아오게 만드는 하이엔드 서비스를 구축하여 소수의 진성 고객만으로도 튼튼하게 돌아가는 생존 구조를 짜야 합니다. 둘째, 현금 흐름의 낡은 구조를 완전히 갈아엎어야 합니다. 1년치, 2년치 성금을 당겨받아 당장의 배고픔을 달래고 미래의 빚을 산더미처럼 쌓는 마약 같은 덤핑 이벤트는 오늘 당장 끊어내야 합니다. 대신 넷플릭스나 유튜브 프리미엄처럼 매월 지정된 날짜에 소액이 자동으로 결제되는 구독 모델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공간을 대여해주는 사스 모델로 진화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소비자의 초기 결제에 대한 심리적 저항 금액인 10만원 이하로 문턱을 극도로 낮추면서도 기업 입장에서는 매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가장 현대적인 비즈니스 모델로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무인 출입 시스템과 결합하면 인건비까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AI와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비용을 파괴해야 합니다. 2026년의 헬스장은 더 이상 무거운 쇳덩이만 줄지어 있는 물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회원의 체형 분석부터 매일의 수면 시간과 식단, 추적 관리, 생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개인 맞춤형 운동 루틴 설계까지 AI 에이전트를 전면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트레이너가 밤새워 엑셀로 식단을 짜던 불필요한 행정적 업무 부담은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회원에게는 24시간 내내 밀착된 초개인화 서비스를 스마트폰 앱으로 제공해 충성도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남는 시간에 트레이너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기계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 사람의 온기와 감정적 교감이 필요한 동기부여와 심리적 지지에만 오롯이 집중해야 합니다. 이른바 하이터치 전략입니다. 데이터 분석과 관리는 철저하게 AI 기술로 해결해 마진율을 극대화하고 인간 트레이너는 멘탈 코치로 거듭나는 하이브리드 전략만이 살 길입니다. 결국 2026년 현재 우리가 생생하게 목도하고 있는 이 자영업 대학살의 본질은 금리 인상이라는 경제의 무거운 중력이 만들어낸 경쟁력 없는 좀비 기업들의 강제적이고도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입니다. 소비자의 눈높이는 이미 하늘 꼭대기에 가 있고 지갑은 어느 때보다 굳게 닫혀 있습니다. 어설픈 서비스와 얄팍한 할인 상술로는 단 한 달도 버틸 수 없는 참혹할 만큼 냉혹하고 투명한 시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건강을 위해 새로운 운동시설 등록을 고민하시는 소비자라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터무니없이 저렴한 장기 할인 이벤트는 내 돈을 가지고 도망갈 확률이 매우 높다고 반드시 합리적인 의심을 하시고 방어막을 치십시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체육시설, 자영업자나 트레이너분이 계신다면 화려했던 과거의 영광은 당장 머릿속에서 지우시고 오늘 당장 비용 구조를 뜯어고치고 나만의 대체 불가능한 압도적인 무기를 기르는데 사활을 거셔야 합니다. 위기는 아무 생각 없이 끌려가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앗아가는 끔찍한 재앙이자 끝장이지만 경제의 흐름을 읽고 철저하게 대비하여 체질을 개선한 자에게는 수많은 경쟁자들이 추수풍엽처럼 떨어져 나가는 이 거대한 잿더미 시장을 홀로 독식할 수 있는 생애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경제학 에디션에서는 헬스장과 필라테스 업계에 걷잡을 수 없는 연쇄 폐업 사태와 수만 건에 달하는 소비자 피해, 그리고 트레이너들의 씁쓸한 몰락을 통해 2026년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어두운 단면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과시적인 소셜 미디어의 사진들 뒤에 숨겨진 자본주의의 차갑고 날카로운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셔야만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고 나아가 부의 기회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실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직결된 날카로운 경제적 통찰로 여러분의 지적 자산을 든든하게 불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지갑을 안전하게 지키고 경제를 바라보는 해안을 한층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경제학 에디션이었습니다.